안녕하세요. 길몽 웰빙 치약 개발자 배길몽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중력은 그 별들로 들어가는 우주의 소립자들에 의한 바람 때문에 생긴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가장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 중력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빛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통일장 이론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과학자들이 논란을 일으키는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고 다퉜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종 결론이 빛이 에너지 입자에 의한 운동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때도 얘기했듯이 에너지 입자라는 것은 사실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입자의 운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제가 지금부터 빛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면 빛은 물질에 의한 파동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것을 에너지 입자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빛이 왜 물질의 파동이냐, 이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빛이 에너지 입자, 에너지 입자를 과학자들이 흔히 광자라고 부릅니다. 빛의 입자를 광자라고 부르는데, 이 광자에 의한 운동이라면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합니다.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광자로 간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빛이 만들어질 때, 최초에 우리가 전극담화에 스위치를 켜면 빛이 나옵니다. 그럼 빛이 만들어질 때 그 광자를 새로 만들어서 내보낼까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광자를 망치로 때리듯이 때려가지고 총을 쏘듯이 쏘아가지고 내보낼까요? 어느 것인지 과학자들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일단 광자의 운동이라고만 주장합니다. 그럼 과학자들 주장에 따라 광자의 운동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광자를 새로 만들어서 총처럼 쏘아서 내보낸다고 가정을 해봐요. 우리가 빛을 발사하는 가시광선은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발생하지만, 사실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는 빛을 24시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시광선이냐 아니냐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에요. 일반 이런 책상도, 우리 몸도, 돌도 다 빛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시광선이 아닐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적외선 같은 것이죠. 그런데 수천 년 전부터 물질이 이 원적외선을 발생하고 있는데, 이 원적외선도 빛의 종류이기 때문에 발생할 때 광자를 만들어서 발생한다 그러면, 그 물질이 계속 광자를 만들어서 빛을 발생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물질이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뭔가를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물질은 수천 년이 가도 그냥 그대로 원적외선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물질이 광자를 생성해가지고 발사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냐? 기존에 있는 광자, 주변에 지나가는 광자를 두드려 패가지고 보낸다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들어서는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 만들 수가 없느냐? 제가 상대성 이론에서 광자는, 에너지 입자는 만들 수가 없다라고 설명드렸으니까 그걸 참조를 하시고요. 그러면 결국은 주변에 있는 떠돌아다니는 광자에다가를 망치로 때리듯이 해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럼 광자를 때려서 발사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변에 광자가 있다는 거는 여기저기 광자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빛을 발사할 때, 야, 조금 있어 내가 빛을 발사할 거니 광자 너 이리 와, 거기 있지 말고 이쪽으로 우리 주변으로 와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광자는 언제든지 전구담화 주변에 잔뜩 쌓여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켜는 순간 빛이 발사되는 겁니다. 그러면 광자라는 것이 전구담화 주변에만 있을까요? 온 공간에 다 있겠죠.
거기만 모여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럼 처음에 광자를 하나 때렸다고 쳐요. 망치로 때리듯이. 그럼 광자가 나갈 수 있습니까? 다른 광자들이 잔뜩 깔려있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다른 광자에 부딪히면은 그 광자가 또 앞에 있는 광자를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해서 마치 도미노가 전달되듯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자는 그렇게 부딪혀 나간다면 그것은 파동입니다. 파동이라는 건 매질이라는 물질을 계속 부딪혀서 직접 여기서 끝까지 그 물체가 가는 게 아니고 전달해서 가는 게 파동입니다. 결국 광자가 서로 존재한다 그래도 광자가 단독으로 쭉 먼 거리를 갈 수는 없습니다. 왜? 이 대기 안에, 우주 안에 광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광자가 가면서 충돌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 광자가 갈 수 없는 걸 또 다른 이유로 설명하면 소리가 일정한 속도로 갑니다. 소리가 파장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에너지가 많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왜 일정한 속도로 갈까요? 피아노 소리도 사람 소리도 짐승의 소리도 다 똑같은 속도 301초에도 320m로 갑니다. 음파의 종류와 상관없이 음파를 전달하는 공기라는 이 매질의 특성이 320m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파장이 길고 짧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꼭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군중이 집단 마라톤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마라톤 선수가 있을지라도 아니면 다리가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은 뛰는 속도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군중이 몰려 있으면은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내가 마라톤 선수를 할지라도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은 속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파가 강하든 약하든 그 집단으로 가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은 다 파장이 달라요. 파장이 다르다는 건 뭐냐? 사람으로 말하면 보폭이 다르다는 겁니다. 팔 길이가, 다리 길이가 다른데도 같이 뛸 수밖에 없는 게 그 내질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에 총알처럼 날아간다면은 총의 성능이 좋으면 빨리 가고 나쁜 총은 총알이 천천히 가겠죠. 그러나 총알이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총알과 부딪혀 가는데 이 집단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어도 내가 달리는 능력이 좋아도 절대로 빨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파동이니까. 입자라면 그 입자가 기관총의 총알 속도와 예를 들어 권총의 총알의 속도가 다를 듯이 다 입자는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갖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 그러나 파동은 매질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속도가 매질의 특성에 묶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자가 서로 있다 할지라도 이건 광자와 광자끼리 도미노식으로 전달돼서 가는 파동이지 광자 단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갈 수가 없는 이유가 맥스웰의 빛과 전자파의 그림을 설명할 때 일직선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직선상으로 그려놓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입자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분산이 돼야 되는데 입자가 분산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입자가 깨져가지고 여러 나눠져야 됩니다. 분산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양자라는 건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덩어리입니다. 더 이상 작아질 수가 없어요. 깨진다는 건 더 작아진다는 건데 더 이상 작아질 수 없습니다. 소립자는. 그러니까 분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이나 전자파는 공중에서 사방으로 분산이 됩니다. 그건 파동이어야만 가능합니다. 파동이 아니고서는 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자는 앞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빛이 물질로 된 파동이라는 증거는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빛의 복사압이라는 게 있는데 진공 속에다 알루미늄으로 얇은 바람개비처럼 만들어 놓고 강한 빛을 쏘여주면 바람개비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바람개비에 돌아간다는 건 물리학적으로 바람개비에게 운동량을 누군가가 부여했다는 겁니다. 빛이 부여한 거죠. 그러면 운동량이란 건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상대도 운동량을 갖고 있어야만 바람개비에 운동량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량은 물리학 공부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듯이 질량으로부터 나옵니다. 질량이 없는 것은 운동량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것은 바람개비가 운동량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운동량은 빛으로부터 온 것인데 빛 또한 물질이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빛은 물질로 되는데 과학자들이 왜 이걸 에너지 입자라고 주장하느냐. 빛이 물질로 가는데 그 물질의 정체를 몰라요.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암흑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니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에너지 입자라고 하고 억지로 우기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빛이 중력에 의해서 휘어진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정밀장치로 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빛이 중력에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빛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즉 시공간의 왜곡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의 매질이 중력에 끌려가면서 빛도 기울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기가 이동하면 바람이고 공기가 진동하면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소리는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바람을 타고 갑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소리를 내면 소리가 잘 못 갑니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하면 소리가 잘 갑니다. 심지어 바람이 옆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소리를 내면 소리가 휘어져 갑니다. 왜?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고 바람 또한 공기의 운동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빛도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력은 우주 소립자들의 바람이고 빛은 소립자의 진동이기 때문에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것이 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지도 않는 설명을 합니다. 공간이란 건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를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휘어질 수가 있습니까? 뭐가 존재해야 휘어질 것 아닙니까? 존재하지도 않는데 휘어진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억지 설명입니다. 빛이 중력에 휘어지기는 휘어지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공간이 휘어지니까 빛이 그 공간 따라 가서 휘어진다.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빛은 결국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정체 모르는 물질, 소위 암흑물질과 같은 것들, 이 중력을 일으키는 물질이 진동하면서 빛을 만들기 때문에 중력과 빛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가지고 설명을 하면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입자다, 파동이다 하면 이건 왜 이런 성질이 나냐, 알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모든 현상을 전혀 의심 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빛은 물질의 파동이며 다만 그 매질을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인데 지금도 모릅니다. 암흑물질은 우주에 가득하고 과학자들은 우주에 암흑물질이 가득 있다고는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주에 있는 암흑물질이 지구에는 없을까요? 당연히 지구에도 있어야 되죠. 어디 울타리를 쳐놓고 암흑물질 너희들 여기까지 더 이상 들어오지 마. 누가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암흑물질인데 우리가 정체도 알지도 못하는 물질인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우주 공간에 암흑물질이 있다는 건 지구에도 있다는 것이고 지구 속에도 있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빛의 매질이 되기 때문에 빛의 정체를 지금까지 몰랐던 겁니다. 암흑물질이 매질로 한 빛의 파동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현상들, 빛의 파동 효과와 빛이 진공을 통과하는 이유, 그런 것들이 다 명쾌하게 설명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